안녕하세요. 몽골 여행가 이영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몽골의 별입니다. 몽골 하면 별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제가 작년에도 한 100여 명의 여행 친구들하고 그 몽골 여행을 했었습니다. 고비를 가기도 하고 섭수굴 호수를 가기도 하고 동몽골 초원도 돌아다녔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여러 명의 친구들과 돌아다녔는데 100명이 한꺼번에 온 건 아니고요. 저는 몽골에 있고 여름을 거기서 늘 나니까 몽골에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같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공항에 오면 제가 늘 물어봐요. 몽골 처음 온 친구들이니까 자,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뭐야? 이런 걸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의 별, 소문은 들어봤다라든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별 이불을 덮고 자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해요. 별 이불. 고비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몽골의 수도에서 남쪽으로 약 한 이틀 정도, 1000km 정도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를 가면 이제 온도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사막은 습도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비박을 하면 새벽에 습기가 내려와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몽골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해보죠. 그래서 자면은 뽀송뽀송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밤새 별 이불을 덮고 자는데 많이 해본 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불이 그닥 이렇게 폭신거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몽골에서 별 이불을 덮고 자는 거, 그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자, 사람들이 몽골에 오면은 늘 그렇게 별 이야기를 하는데, 몽골의 별, 우리는 왜 이렇게 별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이거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 백리안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 아가씨가 내 어깨 위에서 이 가벼운 머리를 살포시 기대고 잠이 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엽지만 음흉한 상상을 그런 동경, 순수, 낭만 이런 느낌들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죠. 예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봄이 아름다운 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즐겼지만 천지사방이 다 꽃들이었잖아요. 이 땅 지상이 꽃들로 너무너무 반짝거렸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그 아름다움 우리가 동경하는 거죠. 이 또 여성분들 이 손가락에서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캐럿, 2캐럿 하는 것들 나중에 큰 돈을 벌게 되면 저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땅에는 꽃이 있고 손가락에는 다이아가 있다면 하늘엔 별이 있는 거죠. 그 별, 이 까만 밤하늘,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 별들이 있어요. 이게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저도 몽골 가가지고 처음 별을 봤을 때 그 감동,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0년이었으니까 딱 20년 전인데요.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고비를 가겠다고 이제 집차를, SUV 차를 2대를 빌렸어요. 한 대가 가면은 또 빠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꼭 2대를 빌리고 친구들과 2대가 되게끔 이제 짜서 갔죠.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서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차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전화를 하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정말 전화 어려웠습니다. 겨우 전화를 하면은 지금 출발해, 늘 이런 식으로 무슨 짜장면집 주인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는데 점심 먹고 한 오후 4시쯤 됐을까? 이제 그때서 차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압니다. 제가 몽골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저렇게 넓은 대지에 사는 사람들은 5분, 10분 이런 정도로 시간을 지키거나 하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덕분에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그 덕분에 또 저는 굉장히 좋은 걸 얻은 겁니다. 그 별 이야기인데요. 4시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보통 거리가 한 500km, 하루에 움직이는 게 500km쯤 갔어야 되는데 몽골은 대부분 비포장입니다. 길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그래서
이 나침반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목적지를 알려면은 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형지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한 12시쯤 되었을까? 이제 소변을 보자 그러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내렸죠. 자기들 기름 아낀다고 차가 내리자마자 시동을 탁 꺼버리더라고요. 온 천지가 깜깜한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깜깜한 상태에서 딱 내렸는데 눈앞에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살짝 올려보니까 온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고 뭐 해서 별 이런 걸 조금 보고 살았었는데 제가 본 건 그동안에 봤던 건 다 별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본 그 별이야말로 제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본 그 아름다움의 감동이 지금도 올 정도로 정말 예뻤던 그 별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한국에 살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살 일이 없었어요. 왜 고개를 들고 살아봅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런데 몽골을 다녀온 이후부터 그 습관이 생겼어요. 고개를 15도쯤 들어보는 거. 땅만 보고 돈 주스러 다니는 거 아니고 하늘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게 되고 하는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된 게 이 몽골에서 별을 보게 된 그 계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감동적이었던 그 별이 여러분들도 가시면 대부분 보게 되는 몽골의 별인데요. 그 이유가 몽골의 별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데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평선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재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별을 보면 게르, 몽골의 집이죠. 게르 뒤편에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 지평선 위에 바로 별이 떠 있어요. 내 눈높이보다 더 낮은 거죠.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도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몽골의 별이라고 하는 건 큰 원이 있는데 반으로 쫙 쪼개서 아래는 땅이고 위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위 하늘 전체가 다 별을 뒤덮여 있는 그런 별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사실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몽골 가면은 늘 접하게 되는 놀라움 중에 하나가 지평선인데요. 수평선은 우리가 많이 알죠. 동해에 가보면 눈이 끝나는 데까지 바다가 있는 거. 그 수평선이라고 하는 게 자로 잰 듯이 쭉 이렇게 그어놓은 선 아닙니까? 몽골은 땅이 넓고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원이다 보니까 땅이 다 지평선이에요. 그러면 그 지평선이라는 것이 눈이 끝나는 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이 거기에 살다 보면 신체의 한계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내 눈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다.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데 또 반면에 그렇다면 저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기대, 상상, 그리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희망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유목민들은 지평선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지평선이 360도를 다 지평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전체에서 별이 떠오른다는 거. 우리 지금도 어디 소백산 올라가고 백령도 가보고 이러면 많은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의 별이 특별한 것은 신문 활자보다도 많은 그 별 혹은 남에서 북으로 가득 펼쳐져 있는 은하수 이런 것들도 신기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별이라는 거죠. 360도 중에 180도만큼의 높이, 천공이 가득 별로 차 있다는 건 이런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치영과 번님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집시는 그 유목민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되지만 유목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집시는 정치적 망명자 정도 되는 거고 유목민은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건데 아마 생활 방식은 좀 비슷하겠죠.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오늘 밤에도 초원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하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이죠. 오늘 밤에도 초원에 누워서 저 별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이런다는 건데
저는 그 노래 가사 들으면서 좀 웃었죠. 그런 건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장난이다. 우리가 몽골에 가면 말이에요. 초원에 돗자리를 쫙 펴놓고 캔맥주를 하나 들고 눕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맥주를 쫙 마시고 있다 보면은 저 발가락 끝으로,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면 저 발가락 끝으로 별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넓은 초원에 가득 별이기 때문에 몽골은 그런 별의 왕국이라는 점을 제가 아까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우리가 지리산 올라가서 일출 보겠다고 천왕봉 가보고 했을 때 많이 느꼈지만 일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나올 때만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마 가시면 20번쯤 가야 한번 볼까요? 뭐 이럴 겁니다. 몽골에서 별을 보는 건 빈도가 좀 높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갈 때마다 항상 별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약간 오산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제 친구들이 저 몽골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친구들끼리 별 보러 가려고 개를 모으고 있으니까 너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추석 연휴면 추석이면 보름인데 이것들이 별을 본다면서 보름달이 쨍쨍하게 뜰 때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그 보름에 별을 보러 온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못난 놈이 그래? 한국에 보름달이면 거기도 보름달이 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몽골은 한국보다 위도가 10도는 높지만 북반구에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비행기로 2,000km만 북방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름달이면 거기도 보름달입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별은 그러니까 보름달이 뜰 때는 당연히 못 보는 거죠. 보름을 맞춰서 몽골 여행을 가시면 다른 아름다운 것은 볼 수 있지만 일단 별은 조금 접어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되고요. 물론 몽골 여행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음도 뭐 또 겹치게 되겠지만 정 보름에 가시면 별을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비가 조금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당연히 별이 안 뜨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서 가면 몽골에서 별을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아까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졌을 그 감동은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몽골의 별 중에 저는 이제 가장 그래도 가슴에 와닿는 별, 역시 우리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별이 북극성이죠. 365일 항상 보이는 별입니다. 북방의 한 위치에 있는 그 별. 이 북극성을 보면서 북반구를 운행하는 많은 선원들, 이런 사람들은 방향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지평선 말씀을 드렸는데 수평선만큼이나 넓은 겁니다. 지평선. 그 지평선에서 말을 타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 여행자가 있다면 그 북극성이야말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를 봉착한 사람들에게 그 북극성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살려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북극성이 우리 지구에서 약 800광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800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이면 1220년 요때쯤 되는 거 아닙니까? 칭기스칸이 죽기 7년 전 정도 되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고려하고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침공을 한 건 아니고요. 1218년 겨울에 만나서 19년에 직접 인사를 나누는데 칭기스칸의 동생과 부하가 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정확히 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북극성에서 출발한 별빛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온 거죠. 그 북극성이 지금 몽골 초원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몽골 초원의 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마무리를 이게 약간 경광부회일지 모르지만 루카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빛이 길을 환히 밝혀주던 시대에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소설의 이론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물론 이제 거기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거를 빼고 듣더라도 그냥
현상만을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빛이 우리가 갈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저도 몽골 여행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몽골에 대해서 꿈을 꾸고 상상을 하시고 언젠가 여행을 가겠다고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별빛이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